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나이 드니까 살이 잘 안 빠져요. 복부 비만이 심각해요. 젊었을 때는 몇 끼만 굶어도 살이 쭉쭉 빠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핑계 같고 이해가 안 됐는데 아이 둘 낳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중년이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의 다이어트를 어렵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 5가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고 싶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잘 쓰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 몸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겠죠?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는 고인슐린 혈증이 유발되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 만큼 지방도 쉽게 축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 쉽게 살이 찌고 특히 뱃살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고 반대로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 모든 중년의 고민인 나이살, 뱃살도 줄일 수 있겠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과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복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복 시간을 16시간까지 늘리는 간헐적 단식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아침 먹고 간식 끊고, 점심 먹고 간식 끊고, 저녁 먹고 간식 끊고, 이렇게 2끼나 3끼는 일정하게 먹되 최대한 간식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또 간식 먹고, 그러다가 또 식사를 하고 또 간식 먹고, 이렇게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슐린 분비도 쉬지 못하고 계속되니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밤과 새벽에는 적어도 10에서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저녁 식사를 최소 밤 8시에는 맞춰주시고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아침까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게 되니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은 과일, 견과류, 각종 야식을 일절 섭취하지 마시고 물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 소화 기능도 튼튼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어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되도록 끊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도 높아지고 인슐린도 분비된다고 하니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데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끊어야 하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정제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설탕, 밀가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으로 먹는 잡곡과 같은 통곡류는 복합 탄수화물인데요.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도 물론 인슐린이 분비되지만요. 정제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합니다. 혈당도 더 많이 높아지고요. 결국 서두에 말했던 비만이 유발되기가 쉬운 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설탕이 들어간 각종 음식,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면, 빵, 과자 등을 끊거나 줄이시길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 그리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와 설탕을 줄여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좋은데요. 둘 다 하기 어려운 분들은 하루에 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력 운동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 몸에서 비교적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위주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큰 근육이니 효율도 좋고요. 상체 운동에 비해 하체 운동이 칼로리 소모도 3배나 많아서 체중 감량에도 더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체 근력 운동을 딱 20분만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잠을 제대로 잡니다. 수면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새벽 1시 이후에 잠을 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중 증가 위험이 높고 5시간 미만으로 잔 그룹이 또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중 증가 위험이 높은데요. 연구진들은 이러한 결과를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해가 뜨면 잠에서 깨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 패턴인데요.
현대인들의 경우엔 일하느랴, 술 마시느랴, 공부하랴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 오늘부터는 11시 전에 잠을 자고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꼭 가져주시고 수면장애나 불면증이 있다면 반드시 한의학적 도움을 받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알아볼게요. 한약 치료와 침 치료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약재 중에서는 후박, 목향, 온나무 등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침 치료 중에서는 전침 치료를 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한의학에서는 담음, 습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체 내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인체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한의학의 담음과 습담이라는 개념이 인슐린 저항성과 매우 밀접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당뇨가 발생하면 담음과 습담이 생기며 식욕도 잘 억제되지 않고 살이 쉽게 찌는 경우가 있는데 담음과 습담을 해결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인체의 노폐물, 담음과 습담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온 한의학적 치료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이 쉽게 살이 찌는 이유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은 곧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꼭 개선하셔서 비만과 뱃살, 나이살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길 바랍니다. 만약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궁금하시다면 1644-5178로 연락 주시고요. 당뇨스쿨 의료진이 야심차게 만든 당뇨 편지 모두 신청하셨죠? 아직 안 하셨다고요? 정말 간단한 신청만으로 14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당뇨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